보면 자, 그럼 두 번째, 이때 좀 커진 속력은 얼마나 볼게요? 이게 얼마라고? 7루트 얼마? 2. 7루트 2m/s? 네. 7보다 약간 크죠? 7 네. 곱하기 1.7, 1.4 정도 되겠죠? 어쨌거나, 7. 얼마 되는데? 아니에요. 9점 얼마입니다. 9점 얼마구나? 7, 24, 14, 28. 맞네. 9.8 정도 되겠네요. 어쨌거나, 여기 볼게요. 두 번째 속력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구해? 두 번째, 요때 운동 에너지가 최대값이죠? 얼마? 운동 에너지가 980 나와야 되지. 근데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은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V 제곱을 구하죠. 예. 그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5V 제곱이 980 나와야 되는 거지? V 제곱은 아, 다르구나. 저 900이네요. 5, 1은 5, 5, 9, 45, 5, 6에 30 나오죠. 196 나오죠. 그러면 V 값이 얼마 나옵니까? 14m/s 나오죠. 네. 그죠? 그럼 우리 이때 V 값은 무려 14m/s로 증가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9점 얼마라며? 14로 증가한 거 보이죠?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 이때 속력값이 얼마냐 구하는 거 문제고요. 두 번째 이때 속력값이 얼마냐 구하는 거 문제입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먼저 에너지 값이 얼마인지를 구해내고 뭐가 줄어든 만큼?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에너지 값을 구해내고 그걸 역추적해서 공식에 적용해서 V 값이 얼마인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있다는 거지. 그치? 가능하겠죠? 자, 요것을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로. 자, 선생님 굳이 각각에다가 색깔을 입힌 이유가 이겁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전체 에너지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건데 현재 위치 에너지는 하얀색, 운동 에너지는 노란색,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는 파란색으로 표현했죠. 네. 그때 위치 에너지 값은 980에서 490에서 0으로 쭉쭉쭉 줄어드는 거 보입니까? 네, 뭐야? 에너지가 980이었는데 중간 왔을 때는 중간이라는 시간이 왔을 때는 여기로 줄었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시간이 가장 많이 경과했을 때는 에너지가 빵이 되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점점 위치 에너지 값은 0으로 가는 이런 그래프를 보입니다. 그죠? 두 번째 운동 에너지는 어때요? 처음에 0이었죠. 근데 490 늘어나고 나중에 980까지 증가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0에서 여기를 지나서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를 보이게 되죠. 그럼 잘 봐봐. 이때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잖아. 네. 요거 두 개 더하면 980 나오죠. 네. 여기. 두 번째 여기서도. 가운데 980. 가운데 겹쳤으니까 490 더하기 490이지. 결국 둘 더한 값은 980. 여기도 0 더하기 980이니까 결국 980. 즉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같아요. 일정하게 이렇게 보존되는 그래프를 보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맞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 자, 이게 첫 번째 자유낙하 운동에 대한 분석입니다. 두 번째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운동은 연직 위로 던진 물체의 운동이에요. 연직 위로 던진 물체입니다. 연직 위로 던졌다는 건 그치? 수직으로? 완전 지평면에 수직으로 던진 거야. 수직으로 던졌기 때문에 보세요. 많이 헷갈리는 겁니다. 처음에 여기가 A입니다. 그 다음에 네. 중간 여기를 B라고 하고요. 마지막 최정점을 C라고 한다면 자 A에서 이 녀석의 질량이 10kg, 질량은 변함이 없겠죠? 네. 그때 A에서의 속력이 BC에 비해서 빠를까요? 느릴까요? 빠르죠. 가장 빠르죠. 봐봐. 처음에 내가 공을 딱 던져서 내 손을 떠나는 순간 네. 가장 속력이 빠른 겁니다. 네. 점점 올라갈수록 속력이 어떻게 돼? 느려서요. 느려져요. 왜 느려집니까? 중력 때문에. 그렇죠. 밑으로 중력이 밑으로 당기니까 점점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들다가 속력이 줄어들다가 C에 올라가면 속력이 얼마 됩니까? 빵이 되는 거죠. 속력이 빵이 됐다가 다시 밑으로 쭉 떨어지는 거지. 일단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면 이때 운동 에너지 값이 최대가 되겠죠. 그치? 최대가 되겠죠. 그때 위치 에너지는 얼마가 됩니까? 0이 되는 거죠. 그쵸? 만약에 이때 속력 값을 줍니다. 이때 속력이 14m/s로 던졌다. 줍니다. 그러면 이 K를 구할 수 있죠. 그렇죠. 2분의 1 mv 제곱하면 되죠. 얼마 나옵니까? 980줄의 에너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역학적 에너지 얼마 나오는 거예요? 980줄 나오는 거죠. 맞죠? 네. 그럼 올라가면서 속력이 줄어들겠죠? 네. 줄어든 속력 값이 이렇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녀석의 높이를 줄게요. 얼마?
5m만큼 올라갔대요. 뭐가 생긴 겁니까? 위치 에너지가 생긴 거지. 얼마만큼? 9.8 mh만큼. 공식에 적용하면 얼마 나옵니까? 480줄 나와요. 490줄. 그럼 운동 에너지가 980에서 얼마로 줄었을까? 위치 에너지가 생겼다라는 건 왜 생긴 거야? 운동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생긴 거지. 즉, 이것은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는 예가 되겠죠? 아까 이 녀석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자꾸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었고, 얘는 처음에 속력이 제일 빨랐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위치 에너지가 490 생겼다는 것은 운동 에너지가 얼마로 줄었다는 거야? 490. 그렇죠. 490으로 줄었다는 얘기죠. 이때 속력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치? 어떻게 구해요? 역으로 구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구하면 얼마 나올까? 저거죠? 7루트. 똑같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역학적 에너지 얼마가 되는 거야? 980줄의 에너지 값이 나오겠죠? 네. 마지막 정점이 올라갔을 때 위치 에너지가 최대가 되겠죠? 네. 뭐가 전부 다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 거야? 운동 에너지가. 그치, 운동 에너지 980이 전부 다 위치 에너지로 전환됐겠죠? 왜? 운동 에너지는 얼마니까? 0줄이니까. 왜 0줄입니까? 맨 정점에서 얘는 정지하니까, 그치? 정지했다는 건 에너지가 없는 거지? 전부 다 위치 에너지가 980줄로도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역학적 에너지는 980줄이 되겠죠. 시험 문제입니다. 시점. 내가 처음에 14m/s로 14m/s의 속력으로 10kg짜리 물체를 던져 올렸어. 이 녀석이 최고 높이까지 올라갔을 때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냐? 이걸 구하래요.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냐? 내가 처음에 줬던 운동 에너지가 전부 다 위치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는 그 높이겠죠. 다시 말해서 위치 에너지가 980이 될 수 있는 높이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9.8 곱하기 m 곱하기 h가 980이 되는 h를 구하면 됩니다. m 값은 나와 있잖아. 10이라고. h를 구하면 얼마 나옵니까? 10m 나오죠. 다시 말해서 최고 높이 몇 미터까지? 10m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쓰면 됩니다. 왼쪽에서 했던 거랑 지금 똑같이 반대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계산하기 되게 편했어요. 근데 이것들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나중에 계산할 수 있답니다.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냐 이 말은 얘가 에너지 값이 보존되기 위해서 어디까지 올라가야 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것이냐라는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풀면 돼요. 네. 어렵지 않죠? 네. 세 번째 운동. 간단한 운동인데 이제 어려운 건 다 끝났고 지금부터는 번외 운동이에요. 번외 운동. 오늘 번뇌가 오나요? 자, 세 번째 좋은 라이브였어요. 롤러코스터. 이렇게 롤러코스터 위에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난 앞에 타는 게 좋아. 얘네들이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고요. 지면과 나란한 곳에 이게 지면이야. 높이가 없는 겁니다. 지면을 지나서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갈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데. 왜? 롤러코스터가 너무 실감나서 시간나? 두려움에 옷싸고서 웃게 되네요. 딜라이브. 부실해보여서 좋을 것 같지 않니? 자, 딜라이브.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 D, 그다음에 여기를 올라갈까? E. 이렇게 올라가다가 자 A에서 B로 가는 동안에는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냐 이게 문제예요. 위치 에너지가 그죠? 얘가 지금 정지 상태잖아. 정지에 있다가 떨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없었죠. A에서 B로 떨어지는 동안에는 위치 에너지가 뭐로 전환되는 곳입니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곳이죠. 그치? BC는 에너지 전환이 없지. 네. 그치? 대신에 BC 구간에서는 뭐가 최대입니까? 그 속도. 그치, 속도가 최대지. 속력이 최대입니다. 속력값이 최대가 되는 거. 왜?
위치 에너지가 전혀 없죠. 전부 다 운동 에너지를 변했을 것이니까 가장 속력이 빠릅니다. 요 가운데다가 수레를 그려놓고 여기다 수레를 그렸습니다. 떨어지는 동안이 빠를까? 맨 밑에 왔을 때 빠를까? 밑에 왔을 때 더 빠른 겁니다. 그치? 떨어지는 동안 더 무섭긴 하지만 이게 더 속력은 빠르다는 거예요. 에너지 법칙에 의해서. 그럼 여기서 C점에서 D점으로 올라가는 동안에는 무슨 에너지를 전환됩니까? 운동 에너지가 다시 올라가니까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는 거지.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고요. D에서 E로 내려올 때는 위치 에너지가 다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겠죠. D에서 E로 올 때는 위치 에너지가 다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고요. E에서 F로 갈 동안은 그 수평이니까 에너지의 전환이 거의 없겠죠. 이렇게 롤러코스터도 에너지 법칙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요. 얘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처음에 출발했던 높이와 거의 같게 올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지? 거의 같은 높이까지 올라갈 수가 있을 거예요. 중간에 동력을 가해주지 않는 이상 같은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만약에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야 롤러코스터는 회전 반경이 이 정도는 돼야 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요. 올라갈 수 있나요? 못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더 무서울 것 같아요. 그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같은 높이까지만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네. 중간에 다시 동력을 가할 수 없다면 에너지만 이용한다면 같은 높이까지만 설계를 해야 스릴을 느낄 수 있어요. 원래 보통 롤러코스터 동력 있어요, 없어요? 중간에. 중간 동력이 없는 걸 알고 있는데 중간 동력을 줄 수가 없지 않나? 처음에 높은 곳에 출발하는 거 중간 동력이 없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있을 때도 있어요. 다시 올라갈 때요. 다시 올라갈 때? 네. 가끔씩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한번 올라가다 툭 떨어지고 놓은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그때는 동력을 뭐 철로에 뭐 있던데. 철로가 이렇게 드드드 올라가는 거 그냥 타는 거잖아. 그런가? 타는 거야. 철로에 타는 거지. 이 녀석 자체가 네, 뭐 맞아요. 무슨 에너지로 동력을 발생시켜? 이게 화학 호ルス 그럴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할 수 있을 거고 네 번째 운동인가요? 네 번째 운동은 진자 운동이죠? 진자 운동. 자, 처음에 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자, 진자는 벽에 매달려 있죠? 이 녀석은 지금 딱 기준면에 이렇게 있다고 치는 거야. 여기 있으면은 이 녀석은 지금 에너지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아무 에너지도 없어요. 그지? 현재 아무 에너지도 없습니다. 이 점을 없습니다. 기준점 5점이라고 정할게요. 이 녀석을 갖다가 내가 이만큼 당길 거야. 이만큼 당깁니다. 당기게 되면은 여기서 이만큼의 거리만큼 당긴 거지. 당겼습니다. 당겼을 때 이 녀석은 지금 기준면으로부터 이만큼 올라가게 되니까 이 녀석은 뭐가 생겼어요 지금? 위치 에너지가 생겼죠. 하지만 내가 잡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있어 없어요? 없겠죠. 여기를 A점. 자, A점에서 지금 잡고 있던 손을 놔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윙 떨어지겠죠. A에서 O로 오는 동안 뭐가 생깁니까? 속력이 생기겠죠. 그치? 처음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 값만큼 운동 에너지가 생기겠지. 그치? A점은 지금 위치 에너지만 최대로 있고요. 운동 에너지는 전혀 없는 상태잖아. 그치? A점에서. 맞죠? 왜? 속력이 0이었으니까. 근데 이 5점을 지나면서 얘는 높이가 없어지지. 위치 에너지가 0이 됩니다. 대신에 뭐가 생긴 거야? 운동 에너지가 최대 값으로 생기게 되겠지. 그치? 네. 뭐 5점을 지나면 멈춥니까? 속력이 아니요. 최대인데? 아니지. 관성에 쭉, 의해서 쭉. 반대로 또 올라가서 같은 높이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때 그러면 여기를 B점이라고 한다면 5점을 지나서 B점으로 올라갈 때 운동 에너지가 또 다시 뭐로 전환될까요?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죠? 왜? B점에 도달하는 순간 다시 속력은 얼마가 되니까? 원점. 0이 되니까 이때 운동 에너지가 0이 되겠죠? 그래서 A에서 O로 올 때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O에서 B로 갈 때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을 무슨 운동? 진자 운동이라고 저거 합니다. 옛날에 한번 폼타스 배우잖아요. 그래. 자, 그래서 여기 A점부터 B점까지의 수평 거리가 전체 2m라면 이 진자 운동의 진폭은 희소가 얼마입니까? 이거 먹고 물 마시면 맛있어.
땡. 뭐 진폭이요? 1m죠. 1m죠. 반이라고 그렇죠. 처음에 기준점이 여기였지. 기준점이 여기였는데 내가 얼마만큼 진동시킬 거야? 이만큼 땡긴 만큼 왔다 갔다 하게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처음 기준위치로부터 얼만큼 땡겼냐? 전체가 2m니까 요 반은 1m밖에 안 되겠지. 그만큼의 진동폭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게 할 거야. 다시 말해서 진폭은 얼마가 된다? 1m가 진동폭이 됩니다. 진폭. 전체가 진폭이 아니라 처음 기준위치로부터 얼마나 땡겼냐가 진동폭을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요거만 주의해주면 되고, 여기서 뭐 주기와 진동수를 물어보는 건 지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에너지 관계만 생각해주면 됩니다. 마지막 운동이네요. 포물선 운동. 이 포물선 운동이 조금 까다로워요. 잘 보세요. 다른 건 되게 쉬운데, 처음에 내 손을 막 떠났을 때, 봐봐. 아까 공을 연직 위로 던져 올리면 저기 정점에서 정지했다가 떨어지죠. 근데 이 공을 연직 방향이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던집니다. 비스듬하게 던지면 수직 방향의 속력도 있지만 수평 방향의 속력도 생기는 거 알아요? 네. 들어본 적 있죠? 수직 방향의 속력도 있지만 수평 방향의 속력도 있습니다. 왜? 내가 비스듬하게 던졌으니까. 그치? 비스듬하게 던졌기 때문에 수직 방향 속력과 수평 방향 속력 둘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야. 자, 이 점을 A점, 그 다음에 정점에 달았을 때 이 녀석을 B점, C점, D점, E점이라 한다면 A, B, C, D, E라고 한다면 모든 부분에서 뭐는 보존되어야 돼요?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때 A점은 운동 에너지가 최대고 위치 에너지가 얼마야? 0이 되죠. 운동 에너지는 최대 값이 되겠죠. 최대값이 되겠죠. 선생님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편하게 이때의 운동 에너지 값을 100줄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때 A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몇 줄이야? 100줄 되겠죠. 네. 맞죠? 맞죠? 위치 에너지가 얼마이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그치? 자, B점이 딱 가운데 올라갔다면 위치 에너지로 절반이 변한 거지. 네. 50줄. 그치? 그러면 이때 위치 에너지 값을 더요? 아니요. 뭐야? 매워요. 아, 그럼 좀 느낌 좋다. 자, 이때 위치 에너지가 얼마만큼 생기게 되느냐? 높이가 반 정도 올라갔다라면 이 녀석이 50줄의 위치 에너지 생겼겠지. 이때 운동 에너지 얼마가 됩니까? 50줄 되겠죠? 네. 그럼 전체 역학적 에너지도 역시 100줄이 나오게 되겠지? 자, 그럼 여기가 문제야. C점. 자, C점에서는 수직 방향으로는 속력이 얼마가 됩니까? 0m/s가 돼요. 봐요. A, B, C로 올라가는 동안 이 공의 속력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느려지죠. 왜? 올라가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기 때문에 점점 속력이 느려지잖아. 그치? 느려지는데 이때 속력, 그럼 C점에서의 속력은 0이다. OX. X죠. C점에서 속력이 0이라면 봐봐. 더 갈 수가 없어요. 뚝 떨어지죠. 네. 그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지. 네. 그치? C점의 속력은 0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속력이 있느냐? 수직 방향 속력은 0이 되지만 뭐가 존재한다? 수평 방향 속력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보내준다는 것은 수직 방향 속력이 크고 수평 방향 속력이 요만큼 있었어. 그치? V 다시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연직이 아니라 비스듬하게 던졌을 때 수직 방향 속력과 수평 방향 속력이 있다면 이 수직 방향 속력은 지금 중력에 의해서 방해받죠. 그래서 점점 줄어들어서 0까지 줄어듭니다. 하지만 수평 방향의 요 속력은 방해받는 힘이 있어요. 없죠. 방해받는 힘이 없습니다. 왜? 그 가끔요 그 축구 선수들 공 차면 이렇게 포물선마다 뚝 떨어지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몇도 떨어져. 막 야구 선수들도 공 던져도 막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회전이지. 공기의 변화. 회전. 회전이. 회전에 의해서. 어떻게 시원하게 뚝 떨어져요? 많이 회전을 하니까
양력을 반대로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뜨는 거의 반대. 화해요. 뜨는 거의 반대로 이용하면 돼. 공부해 봅시다. 얘는 호날두 같이 한 거예요. 무회전 킥입니다. 정확히 중력. 회전 아니야 저럴 때? 회전하게 되면 회전력에 의해서 좀 바뀌겠죠. 정확한 이렇게 거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일 수가 있나? 가능해요. 자, 우리 이거 기억납니까? 봐봐. 여기에 이 녀석이 오른쪽 방향으로 2m/s로 움직이는 물체가 있어요. 마찰은 전혀 없는 곳입니다. 마찰이 없어. 마찰이 없다면 이 녀석을 뒤에서 밀지도 않고 앞에서 밀지 않는다면 이 녀석은 계속 몇 m/s를 유지합니까? 2를 유지하죠. 이 운동을 뭐라고 해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죠.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을 때 등속 직선 운동 하죠. 네. 그치. 마찬가지로 이 수평 방향의 이 속력은 지금 얘한테 작용하는 힘은 수직 방향으로 밑으로 당기는 힘밖에 없기 때문에 수직 방향의 이 속력은 0으로 만들지만 수평 방향의 이 속력은 방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쵸. 그러므로 이 속력은 계속해서 여기도 V' 여기도 V'로 항상 같은 V''로 이렇게 옆으로는 운동하고 있다는 거. 그 증거가 뭐냐면 위에서 이 공이 움직이는 것들을 그림자를 분석해 보면 A점에서의 그림자, B점에서의 그림자, C점에서의 그림자, D점에서의 그림자, E점에서의 그림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림자의 이동 속도가 정확히 어떻다? 같습니다. 등속 운동이요. 그러니까 옆으로 가는, 얘가 올라갈 때 느려지고 내려올 때 빨라지잖아. 하지만 옆으로 가는 이 운동은 항상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수평 방향 속력이 뭐하다는 증거? 일정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시점에서 속력이 왜 0이 아니다?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평 방향 속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시점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야? 0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잘 봐. 이때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 0이 아니라 최소값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운동 에너지를 예를 들어서 5줄이라고 한다면 이때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100줄이 나와야지. 문제는 여기입니다. 그렇다면 위치 에너지 값은 아니죠. 이게 역세. 최소값이니까 위치 에너지가 100이 되어야 돼, 안 돼요? 안 돼야 돼요. 100이 안 돼요. 95줄이어야 됩니다. 왜? 이거와 이거를 더해서 뭐가 나와야 되니까? 100줄이 나와야 하니까. 그치? 그렇다면 얘는 우리가 예상했던 아까 연직 방향으로 10m 구했던 거 있잖아. 그 방법으로는 요 최대 높이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최대 높이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 수평 방향의 이 속력이 얼마인지 알아서 EK가 얼마인지 알아야 역추적해서 EP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겠지. 네. 이거 되게 어려운 개념입니다. 네, 알 수 있긴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처음에 수평 방향 속력 분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속력을 주면은 내가 비스듬하게 얼마의 속력을 쐈다. 그러면은 이거를 Y축 성분과 X축 성분으로 이렇게 힘의 합성을 반대로 힘을 분해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할 수 있어요. 이때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는 거고, 이렇게 떨어질 때는 위치 에너지는 줄어들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겠죠? 요게 포물선 운동입니다. 요게 문제화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냐면 133쪽 잠깐 볼까요? 133쪽에 5번과 6번을 좀 먼저 풀어볼게요. 5번과 6번을 먼저 좀 풀어봅시다. 방금 한 얘기를 문제화시킨 거예요. 가장 어렵게 느끼기 때문에 먼저 좀 풀어보고 시작할게요. 133쪽에 5번, 6번. 저 오늘 생일이에요. 거짓말 쓰고. 오늘 6시 50분에 태어났죠.